원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청산가치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이제 합병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얼마 바로 직전에 지금 합병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 부분을 하나를 팔았는데 그거는 이제 PBR 기준으로 3배인가 뭐 이렇게 4배인가 정확히. 뉴스는 돈이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뉴돈 류순열입니다. 중동 사태로 시장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워런 버핏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투자할까요? 오늘은 워런 버핏을 롤 모델로 삼아 가치 투자를 실천해 오신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 김봉기 대표님 모시고 함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웰컴입니다. 웰컴. 자, 오늘도 함께 진행해 주실 K증시혁명의 저자 강관우 더 프레미어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롤 모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예. 그리고 가치 투자를 실천해 오셨고 또 저기 거버넌스 포럼 그러니까 활동 엄청나게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증시업, 밸류업, 뭐 상법 개정하고 하는 거 이거 대표님도 계속 주장을 해오셨던 그런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주장을 하신 정도가 아니고 그- 거의 제일 앞선에서 서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최근에 이거 책도 이런 걸 썼지만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쪽으로 보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SNS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기고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쓰신 겁니다. 워런 버핏의 마지막 강의. 이 마지막 강의라는 게 이제 작년 5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서 은퇴 선언하면서 네, 네. 주주들의 질문에 이제 답변한 네. 자기 투자 철학과 원칙 이런 것들에 네. 대한 답변을 이제 엮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워런 버핏의 빙의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이거 현금을 확보해 둬야 하는 건지 이럴 때가 기회인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이제 혼란스러운데 자 워런 버핏이라면 어떻게 할까? 자 오늘 이걸 주제로 좀 이 책 내용과 함께 좀 좋은 말씀 전해 주십시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 워런 버핏이라면 좀 어떻게 볼까요? 한국 증시를. 예. 그 시장은 이제 버핏이 미스터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처럼 마치 의인화했는데 그 미스터 마켓은 굉장히 조울증 그 환자처럼 굉장히 좋을 때 탐욕스러워하고 반대로 이제 떨어질 때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이 심한 조울증 환자와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남들이 이 시장 자체 참여하는 사람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공포감을 느끼고 반대로 이제 공포스러워할 때 굉장히 욕심을 부려라라는 거고요. 결국은 시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투자자의 규율, 자기의 디스플린드 되는 어떤 마음 자세 반대로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투자하는 대상 기업에 대한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공부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뭐 시장의 3월 10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PBR 1배 미만 기업들이 한 66%, 1,200에서 1,300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절반을 훨씬 넘는 기업들이 아직도 PBR 한 배, 청산가치 미만이라는 게 이제 지금의 일종의 기회다. 시장을 자신의 그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은 뭔가를 지시하지 않습니까? 팔아라. 그다음에 또 혹은 뭐 사라 이렇게. 근데 거꾸로 시장은 이제 자신의 하인이다. 그리고 이 변동성은 장기 투자자의 어떤 일종의 친구다. 기회를 주는 뭐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굉장히 요구되는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졌잖아요. 특히 3월 들어오면서 막
트럼프 입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러는데 그럼 밸류 투자자한테는 이게 기회일까요? 어떻습니까? 네네네. 예. 이렇게 시장이 공포를 느낄 때 항상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장기 관점에서 지금이 기회다. 네네. 아니 네. 그렇죠 뭐. 자, 그러면 기회인데 또 모든 주식이 다 기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종목이나 산업 섹터를 고른다면 어떤 쪽을 좀 추천하시겠습니까? 뭐 저희가 그 특별한 종목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청산 가치보다도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66%뭐 1,200에서 1,300개가 되는 게 이제 지금 시장이라는 거는 상당 부분 그 쏠려서 고평가된 기업들도 상당 부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포커스를 두면 항상 기회는 있다. 그거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가 이제 PBR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프리미엄 시대로 왔다 이제 이런 말들도 상당히 지난 1년간 많이 이제 회자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는 영역들이 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PBR 1.0 이하 부분 뭐 그 말씀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그 본질 뭐라고 보세요? 네. 일종의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현금 배당 같은 그 캐시플로우 라이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수취권,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권, 보팅, 컨트롤하는 권리 두 개의 권리가 결합된 거고 그게 이제 비례적으로 이렇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쉐어라는 자체가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비례적으로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조금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혹은 지배주주가 나머지 주주 것을 이렇게 편취해가고 그걸로 약탈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전체 가치의 n분의 1이 이 일반 주주들에게 이렇게 보장이 안 됐을 때 그러게요. 예, 신뢰가 없어지니까요. 그러게요. 그게 얼마 전에 이제 그 작년 7월달에 통과한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n분의 1로 보장을 해라. 약탈해 가지 말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그게 이제 통과돼 가지고 지금 이제 꽤 시간이 흘렀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증시도 많이 올랐고 뭐 그러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그게 이제 뭐 이번에도 현실이 네. 팩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 주총에서 뭐 정관 변경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상법 바꾸니까 이제 당연히 바꾸는 건데 약간 뭐 이 사회급성이나 뭐 이런 디테일에 있어서 좀 꼼수가 조금 들어갔다는 그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현실에서는 그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다. 보완돼 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직은 작동 중에 있지는 않다. 이게 사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놔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꼼수들로 개정 취지를 좀 무색하게 하는 좀 그런 것들은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럼 그렇습니다. 상법 개정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신뢰가 아직은 뭐 긴가민가 내지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그래서 배당을 받은 주주 입장에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이제 자기 계좌에 꽂히는 그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배당을 주고 있지 않는 그 부분을 회사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더 많은 이제 주주들에게 주당 가치를 올려주는 그 증가율이 이제 ROE거든요. 근데 이제 ROE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럼 분자 부모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뭐 현금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현금이 보유하고 있는 순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허다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분자 이익 매출 어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분모 같은 경우에 이제 자본 비용이나 혹은 또 유통 주식수인데 주식수를 이제 줄이면은 이게 기하급수적인 주당 가치 상승을 증가시키는 그런 어떤 일종의 마법이 작동하는데 단순 분자의 어떤 요소뿐만 아니라 분모의 요소, 자본 비용과 또 자사주를 통해서 유통 주식수를 줄이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비법이고 마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뭐 동참하고 있지 않다. 이게 이번에도 사실입니다. 제가 좀 비판할 부분이 있는 기업들이 뭐냐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번에 대규모
야, 증자를 갖다가 하는데 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차입금 줄인다고 그렇게 해놓고서 또 야,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가 또 금방 사람들이 금방 까먹나 봐요. 또 주가는 또 반등하고 그러는 건데, 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싸서 지금 사고 싶은 우리 시장인 셈인데 외국인들은 왜 그럴까요? 지금 싸도 안 사는 시장 이런 걸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뭐 제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되고 있고 그래서 뭐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그 신뢰라는 건데요. 신뢰는 그 자본 비용 이상의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자본 비용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내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주주에게 부가가치를 옮겨주는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뭐 아무튼 그게 가치이고 그게 이제 장기간 5년이 아니라 10년, 60년 동안 이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영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버핏 시각에서 지금 한국 증시는 아직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버핏이 이제 일본 주식을 샀었어요. 그게 2019년부터 사기 시작을 해가지고 종합상사 5개 주식들을 이제 샀고 사면서 1년 동안 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인자 지금 CEO인 사람이 이제 그 일본에 가서 기업들을 만나보고 일종의 기업 탐방을 해서 미팅을 하는데 가보니까 자본 배치, 자본 배분 캐피탈 엘로케이션이라고 하죠. 그것도 아주 훌륭하고 뭐 배당도 잘 주고 그다음에 경영진들의 급여는 미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고 뭐 그래서 그 주식의 지분을 10%까지 그리고 10%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당국에 요청을 해가지고 경영권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는 10%를 넘길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0%가 넘어간 기업도 있고 뭐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은 이제 거버넌스, 기업 거버넌스가 그 전부터 이제 쭉 일본에서 이렇게 개선 활동을 이렇게 해왔는데 개선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가 개선이 되면은 그런 장기 이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계기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이제 개선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우리는. 네. 개선되고 있는데 아직 뭐 시장에서 잘 작동은 안 되고 작동은 안 되고 있지만 있습니다. 지금 개선되는 중이고. 최근에 뭐 작동 안 되는 예를 하나만 좀 들어주실래요? 어느 쪽에서 좀 보고 계세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사례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제 이마트하고 그 자회사 신세계 푸드하고 일종의 합병인데요. 이거는 뭐 예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동일한 뭐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합병 자회사인 신세계푸드의 합병 가액이 약 5만 원에서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청산 가치가 10만 원 가까이 됩니다. 10만 원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청산 가치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이제 합병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뭐 그런 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얼마 바로 직전에 지금 합병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 부분을 하나를 팔았는데 그거는 이제 PBR 기준으로 3배인가 뭐 이렇게 4배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외부에는 매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자기 전체를 매각하는 데는 PBR 0.5배 수준에서 뭐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실제로 시장에서는 작동되고 있지 않다. 그게 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자체가 이제 뭐냐면은 지배주주나 이사들이 이해상충이 되는 어떤 거래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이제 이마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마트의 지배주주는 또 그 개인 일종의 총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신세계 푸드를 이제 낮은 가격에 매수해 올 때는 그 나머지 차이만큼 가치와 가격의 차이만큼이 이제 그 부가 이전이 되는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죠. 근데 그걸 이제 엄격히 해소하고 진행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제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사과 하나를 두 사람이 쪼개 먹을 때 이해상충이 이제 자르는 사람이 크게 자르고 자기가 먼저 가져가 버리면 뒤에서 고르는 사람은 뭐 완전히
뺏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절차를 공정하게 이렇게 준수를 해라. 뭐 그런 건데 이제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소수 주주들끼리 그 주주총회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과반이 이 찬성을 얻으면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절차적으로 나름대로 공정하다는 어떤 요건 중에 하나인데요. 네. MOM이라고 네, 하죠. 네. MOM.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진행이 하고 그런 절차를 안 거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형법은 통과가 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게 이제 주주 충실 현실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작동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신뢰가 어떤 재산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신뢰가 작동이 되는 거고 배당 받은 것뿐만 아니라 배당 못 받은 어떤 그 자산의 어떤 가치가 주당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그거가 이제 그 주주의 가치로 그대로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그걸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고 없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가치는 주당 가치는 뭐 굉장히 많은 심지어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아직 안 주고 있는 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높아도 시가총액이 그것보다 훨씬 낮은 상태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현실이 이제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의 어떤 팩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러면 워런 버핏이 싫어할 기업들이 아직 굉장히 많네요. 거버넌스 거버넌스도 기업 거버넌스 그렇고 관점에서 자본 배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기업 거버넌스 관련되는 법과 법규들이 계속 개선이 되고 개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돼야 될 어떤 사안이고, 그다음 기업 측면에서는 이제 자본 배분, 캐피탈 엘로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주당 가치를 높이는, 주당 가치의 증가율을 높이는, 그게 이제 주당 가치 증가율이 ROE거든요. ROE를 높이는 자본 배분의 선택. 자본 배분은 이제 뭐 기존 비즈니스의 지속 성장을 위한 캐펙스가 있겠고, 그다음에 배당,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M&A 뭐 이런 게 있는데, 모든 이제 기본이 아까 말한 자본 비용을 더 높은, 자본 비용보다 더 높은 어떤 선택안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나치게 가장 못하는 게 이제 자본 배분의 어떤 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뭐 이번 정부 이전에도 그랬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렇고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일상화돼 있잖아요. 네, 뭐 뉴스 안 틀면 밸류업 프로그램, 네, 그렇습니다. 주가 그렇습니다. 올라가도 뭐 밸류업 프로그램 덕을 또 시장도 많이 보고 했는데, 방향적으로는 뭐 이제 동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같은데, 세부적으로 디테일이 있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 초기에 이제 어찌됐건 밸류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요구한 방향대로 이렇게 따랐던 많은 기업들, 금융지주나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분에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분리과세 도입되고 그런 기업들은 이제 기업 밸류업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 공시하는 내용들은 거의 형식에 치우쳐서 전혀 내용이 없는 그런 공시가 지금 그 다트에 쌓이고 있는 좀 슬픈 현실이 있는데요.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이렇게 자산들이 쭉 쌓여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영업용 자산과 비영업용 자산, 예를 들면 뭐 현금성 자산과 뭐 투자 자산, 투자 부동산, 뭐 그다음에 비업무용 자산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자산 군별로 자본 비용 이상의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그걸 향후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공시가 반드시. 그래서 첫 번째는 자본 비용에 대한 공시고, 자산 군별로 그게 이제 그 의무화 공시를 어떻게 자본 비용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현금화해서 주주에게 다 되돌려 주라. 뭐 그게 이제 ROE를 높이는 길이거든요. 그런 게 뭐 바로 워런 버핏이 일본에서 종합상사 산 뭐 그런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돈 안 되는 거 계속 들고만 있고 장부에는 있는데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기 개인 회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주 돈 들이니까. 네. 언제쯤 그게
좀 가시화될까요? 누가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칼을 쫙 뽑아가지고 그런 걸 좀 보여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게 자본 이제 기업 밸류업 공시인데 밸류업 공시가 지금 이제 형식에 치우치는 그래서 내용 실질이 이제 따르려면은 그 방향을 제도 설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도의 설계는 자본 비용을 먼저 공시하게 하고 그 이상의 자산 군별로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 공시 실행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다면은 했던 결과를 이렇게 공시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쉬운데 쉬운 것을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형식에 그치느냐 실질적인 내용이 따르고 일본처럼 이렇게 되느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좀 기대감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미진한 거죠. 이렇게 좀 아주 미진. 뭐 밸류업이라는 형식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은 자본 비용을 공시하고 이렇게 자산별로, 자산군별로 그 자본 비용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침을 세우고 그래야만이 이제 주당 가치 증가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 그게 ROE고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고 쉽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하려고 했을 때와 또 이제 뭐 지금처럼 계속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꼼수를 이렇게 부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지금 현재 상태라고 보고 방향은 맞지만 지금 아쉬운 점들이 눈에 띄는 그런 거군요. 네네네. 제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정부도 그렇고 뭐 거래소도 그렇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면서 좀 할 일을 더 해야 된다. 네, 예.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 별로 어렵지 않는데 네. 우리 김용미 대표가 딱 가서 그런 거 특별 뭐 위원회 들어가셔서 위원 하시면 금방 바꿀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 증시를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디테일을 엄청나게 챙기던데 네, 네. 우리 좀 방송 좀 보시고 이거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김 대표님 말씀을. 그래서 지적을.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통령이 바뀌니까 여러 방면에서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수장들도 뭐 이렇게 좀 액티브하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예. 뭐 어떤 모 외국인 투자자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머리는 바뀌는데 그 따라서 해야 되는 몸과 다리, 몸통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뭐 방향이 이제 대통령께서 뭐 지적한 방향 제시가 잘 됐다면 그 세부 실행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